안녕하세요. 세상에서 가장 작은 책방 연트라파크의 원테이블 북스토어 옛다 책방입니다. 네, 오늘은 옛다 책 소개를 할 건데요. 네, 김미경TV의 미션북이죠. 네, 오늘 소개할 책은 짜잔! 유튜브 레볼루션입니다. 네. 이 책은 정말 나오자마자 되게 읽고 싶었던 책 중에 하나였어. 아니, 나오자마자는 아니에요. 제가 유튜브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게 9월 한 중순 정도 됐었고, 계정을 처음 만든 게 이 옛다 책방 채널을 처음 만든 게 9월 28일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아직 3개월이 좀 안 됐었는데, 관심을 가지면서, 이 책은 뭐지? 하면서 이제 거들떠 보다가, 읽어야지 하고 이제 밀어놨던 책인데, 이렇게 김미경TV에서 북드라마 하면서 이제 미션북으로 딱 나와가지고, 잘됐다. 이참에 읽어야 되겠다. 숙제하듯이 이렇게 한 권 한 권 쫓아가면서 읽어야지. 막 하면서, 드디어 이제 지난주에 이렇게 얻어가지고 조금씩 읽다가 드디어 완독을 했습니다. 빨리 읽고 싶었었는데, 생각보다 내용이 굉장히 촘촘하고 많아가지고, 조금 뒤로 미루면서 찬찬히 지금 훑어보고 있는데, 되게 재밌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김미경 선생님이 하는 이제 북드라마 그 프로젝트에서 이제 선생님이 이제 이 책을 소개할 때는 이 책의 한 챕터에서 이제 퀼트 하는 분 이야기를 가지고 이제 드라마처럼 책을 소개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책이 그런 책이었나? 막 이런 생각이 잠깐 들었었는데, 보니까 이제 그 중에 한 이제 사례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걸 보고, 정말 책이라는 거는 읽는 사람에 대해서 어디를 포인트로 잡아서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이런 것들은 정말 변화무쌍하게 달라질 수 있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책은 정말 독자를 만났을 때 그 자신의 어떤 가치, 진가 이런 것들을 발휘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저는 아마 그 사례들은 그냥 정독하지 않았으면 뛰어넘었을지도 모르는 그런 사례인데, 그러니까 김연 선생님 같은 경우는 사례를 이제 되게 중요하게 여기시잖아요. 강의하실 때도 이제 사례 1, 2, 3 막 이렇게 이제 앞에 뒤에 이제 중요한 이야기들 이렇게 놓고 막 이렇게 하는 이제 어떤 강연의 신이니까 그런 이야기들을 하셨는데, 저는 그 스토리 하나보다 이 책에서 그야말로 정말 유튜브가 갖고 온 어떤 혁명적인 일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는 것들에 완전히 빠져들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 책을 한 줄로 요약해봐 하면 광합성을 해주는 것 같은 책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냐면, 그러니까 식물들은 이렇게 햇빛 에너지를 이렇게 받으면서 이제 살아가는 거잖아요. 삶의 에너지를 얻고 이제 생존을 하게 되는데, 이 책을 읽으면서 뭔가 찌릿찌릿한 그런 느낌들이 막 들면서, 내가 새로운 세계에 들어온 거구나. 이런 어떤 막 가슴 벅차기도 하고 약간 좀 오반가? 그런 느낌들을 많이 받아갖고 읽는 내내 너무 신났던, 내가 2005년인가에 유튜브가 시작됐다고 하는데 비록 13년, 14년이나 늦게 이 세계에 들어오긴 했지만 뭐랄까 들어왔어. 나 일단 들어왔어. 이제 한 2개월 좀 넘어섰을 뿐이지만, 뭔가, 나도 이 물결에 같이 하고 있어. 라는 어떤 그런 느낌들이 주는 어떤 안도감, 이런 것들을 느꼈던 것 같아요. 네, 책 이야기로 좀 들어가 볼까요? 유튜브 레볼루션. 시간을 지배하는 압도적 플랫폼이라는 부제가 붙어 있고요. 유튜브 최고 비즈니스 책임자 지필, 넷플릭스 CEO 강력 추천, 2018년 엑시엄 비즈니스 북 어워드 1위, 엑시엄 모르겠네요. 라는 그런 광고 문구가 있고요. 뒷표지를 보면 여기서 모든 공식은 깨진다. 미래를 새로 쓰는 반역자들. 이건 막 너무 제가 좋아하는 단어들이 쏙쏙 들어와 있어요. 뒷표지를 보면 사람들은 왜 유튜브에 열광하는가? 세상을 흔드는 콘텐츠는 어떻게 창작되고 어떻게 소비되는가? 미디어 업계와 광고, 마케팅 전문가들은 어떻게 전략을 세워야 하나? 날 때부터 디지털 세상만 경험한 Z세대. 그들은 대체 누구인가? 유튜브 사장이 직접 들려주는 세계 최고 크리에이터들과 유튜브 비즈니스의 숨겨진 이야기. 이런 광고들이 있고 추천 말들이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이 책을 누가 썼냐면 로버트 킨슬이라는 분이 썼는데, 책 앞머리에도 광고 카피인데 홍보 카피가 있네요. 세상에서 가장 혁신적인 3대 미디어 기업 HBO, 넷플릭스, 유튜브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오늘날 가장 창조적인 조직 유튜브를 파헤친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고, 로버트 킨슬은 유튜브의 컨텐츠, 광고, 영업, 마케팅, 크리에이터 운영 전반에 걸친 사업을 책임지는 CBO라고 하네요. 치프 비즈니스 오피서
TV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고요. TV에 아무것도 나오지 않던 1970년대 사회주의 체코에서 태어나 현재는 TV를 능가하는 플랫폼의 중심에서 활약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공산주의, 사회주의 이런 국가의 경험들이 아마도 유튜브에도 영향을 미쳤나? 뭐 이런 생각을 앞부분에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그런 생각도 좀 했었어요. 이 이력 보면서. HBO를 거쳐 넷플릭스에서 콘텐츠 부사장을 역임하며 스트리밍 서비스를 위한 TV 프로그램과 영화의 인수 전 과정을 총괄했다. 그 과정에서 업계의 지각 변동을 예감했고 2011년 유튜브로부터 좋은 콘텐츠로 영향력 있는 플랫폼을 만들어 유튜브의 미래를 함께 그려가자는 제안을 받았을 때 주저없이 승낙했다. 그는 빌보드 매거진이 선정한 세계적인 영향력자 100인과 에드워크가 선정한 톱 50인 경영자 등의 이름을 올렸다. 페퍼다인 대학교에서 경영학 석사를, 뉴욕 주립대에서 국제관계학 학사를 취득했다. 현재 도미니카인 아내 두 딸과 함께 LA에 살고 있으며 딸들 역시 유튜브 크리에이터의 자질을 보이고 있다. 라고 써있네요. 이분은 말을 하고 글은 다른 분이 쓰신 것 같아요. 구글 수석 작가라고 되어 있네요. 마니 페이반 이라는 분인데 유튜브의 소셜 콘텐츠와 사설을 창작하고 경영진의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책임지며 연설 원고를 총괄하고 있다. 그러셨네요. 이분이 정리해서 원고로 만들어내신 것 같아요. 오바마 행정부 당시 국제개발처의 연설 작성자로 임명되었다. 존스 홉킨스 대학교에서 행동생물학 학사, 국제관계학 박사를 취득했다. 이런 외국 사람들의 어떤 이력들을 보면 그 관심 분야나 이렇게 공부한 이력들을 보면 우리랑 되게 달라요. 우리는 막 거의 뭐 영어, 뭐 국문, 뭐 이런 뭐 경영, 경제 뭐 이런 쪽 게 이제 좀 이렇게 집중되어 있다고 하면 되게 다양한 것 같아요. 이 책 들어가서 맨 처음 딱 열면은 이런 말이 나와요. 지금은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촬영하지만 장차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엔터테이너로 성장하게 될 미래 세대에게 이런 그렇게 바친다는 책이겠죠. 나 미래 세대 된 거야?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되게 즐겁고요. 프롤로그에는 이제, 자기가 왜 이런 새로운 미디어에 관심을 갖게 되었는지, 이제 살아온 이력이나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이제 압축적으로 이야기를 했고요. 저는 이 책을 보면서 가장 마음에 들었던 것 중에 하나는, 유튜브가 갖고 있는 그 철학이랄까요? 그런 거예요. 그 기술력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뭐 이렇게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이렇게 따라가기도 하고 저기서 새로운 걸 만들어내면 금방 또 따라잡히기도 하고 뭐 이러잖아요. 근데 왜 많은 매체들이 있는데 유튜브가 이렇게 새롭게 부각되어서 사람들한테 막 널리 회자되고 유튜브를 안 하면 뒤처진 것 까지는 하진 않지만 이 세계에서는 정말 이게 굉장히 중요한 크리에이터가 하나의 뭐 초등학교 애들한테는 희망직업 1순위라고 할 정도까지 변하고 있는 상태인데 어떻게 그렇게 된 거지? 왜 이런 의아함들이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뭐 한 3개월도 안 됐으니까 유튜브에 대해서 1도 관심도 없고 뭐 가끔 뭐 이제 좋아하는 노래 뮤직비디오를 찾아보거나 뭐 이런 정도로 이렇게 그냥 검색 잠깐씩 하면서 봤을 뿐인데 어느 순간 되니까 이 산업이 엄청나게 성장해 있는 걸 보면서 이게 뭘까? 왜 이렇게 유튜브에 애들이 열광을 하는 거지? 이런 이제 궁금함이 있었었는데 이 책을 읽으면서 다 풀렸어요. 제일 마음에 들었던 거 맨 앞쪽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 보통 이야기하는 스타들이 아니라 그냥 일반인들이 어떤 스타의 대열로 올라가서 성공할 수 있었던 데에는 유튜브 외에 3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었다고 얘기해요. 첫 번째, 유튜브 초기에 내린 결정이다. 바로 유튜브에서 활동하는 크리에이터들에게 수익을 지급하는 것이었다. 저 이거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미디어 벤처기업이라면 어느 곳이나 같은 문제로 고민한다. 어떤 콘텐츠로 사람들을 불러 모을 수 있을까? 블로그나 잡지, TV, 비디오 스트리밍 서비스 등 모든 분야에 해당하는 이야기다.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유명한 사람에게 비용을 지불하고 콘텐츠 창작을 맡겨 이미 구축된 인지도를 활용해 대중이 해당 매체에 관심을 갖게 하는 방법이다. 유튜브가 시작될 당시에도 그렇게 다르지 않았다고 해요. 사용자가 업로드한 동영상 외에 칼리지 유머 사이트라고 하네요. 같은 비교적 소규모의 플레이어,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MBC와도 계약을 맺어서 그 유튜브에 비디오를 업로드하는 대가로 광고 수익의 일부를 제공을 했다고 해요. 2007년 유튜브는 혁신적인 결정을 내렸는데 인지도가 있는 미디어 기업들뿐 아니라 크리에이터들에게도 광고 수익을 분배하는 파트너 프로그램을 시작한 거라고 하네요. 아, 이게 2007년에 시작됐구나. 벌써 10년이나 지났어요. 정해진 조회수 또는 구독자 수에 도달한 크리에이터는 자신의 동영상에 광고 허가를 내주는 대신 채널 트래픽을 통해 발생한 수익의 50% 이상을 가져간다고 해요. 지금은 아마 정책이 올해 바뀌었나 그렇죠. 구독자 1000명에 4,000시간 그러니까 연 기준으로 해서 구독자 1000명이 4,000시간 이상의 뷰가 나오면 그 파트너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돼서 이렇게 광고를 실어주는 이렇게 유명 유튜버들의 영상들 보면 앞뒤 뭐 중간에 이렇게 광고들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건너뛰기도 하고 막 이렇게 되는데 그거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50% 이상의 거기서 발생한 트래픽에서 발생한 수익을 이제 공유하는 거죠. 분배해주는 그런 시스템을 2007년에 결정을 내렸다고 해요. 유튜브 초기에 몸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파트너 프로그램이 사업상 결정의 일부로 탄생한 것은 아니었다고 해요. 오히려 컨텐츠를 창작하는 사람 모두를 공평하게 대우하겠다는 하나의 약속에 가까웠다고 하네요. 파트너 프로그램을 처음 만든 사람은 현재 미디어 기업 풀스크린의 CEO인 조지 스트롬폴로스라고 해요. 그는 내게 사람들이 유튜브를 통해 새로운 목소리를 낼 뿐 아니라 수익을 창출하고 생계를 책임질 수 있을 정도의 돈을 벌 수 있기를 바랬죠.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크리에이터들에게 시청자와 소통할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월급도 지급하겠다는 의미였다고 해요. 오늘날에는 공유 경제, 사회적 경제라고도 하고 뭐 협동조합이나 이런 사회적 기업이나 이런 것들 말이죠. 공유 경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다양하고 우버나 리프트, 테스크래핏 온라인 인력 중개 플랫폼이라고 하네요. 전 되게 낯선데 공유경제의 축을 담당하는 기업의 직원 처우에 대해서도 많은 논쟁이 벌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나 공유경제가 등장하기 오래전부터 사회적 경제가 있었다. 사회적 경제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운영된다. 사용자가 콘텐츠, 즉 게시글이나 트윗, 사진, 스냅, 바인은 6초짜리 동영상 앱을 이야기한대요. 동영상들을 공급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콘텐츠를 보기 위해서 몰린다. 그러면 광고주는 상품을 노출하기 위해 비용을 지불하고 해당 콘텐츠에 광고를 게재한다. 하지만 자발적으로 콘텐츠를 제공하는 수십억의 사람이 없다면 사회적 경쟁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크리에이터들에게 콘텐츠에 따른 광고 수익을 나누며 사회적 경제 속에서 활약하고 있는 플레이어는 현재까지는 유튜브가 유일하다고 해요. 이걸 보면서 그렇지, 이거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것들이 가져온 이제 변화들은 일종의 영상을 찍고 뭐 이런 덕후들은 되게 많잖아요. 뭔가를 좋아하고 막 이런 것들. 근데 대부분 그 전까지는 유튜브가 이런 이제 광고 수익을 분배하기 전까지는 취미 활동 정도로 뭐 쟤는 뭐 이렇게 가치 없는 거, 그러니까 돈을 벌지 못하면 우리는 쓸모없다, 뭐 가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하는 사회에 살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런 걸 해서 돈을 벌 수도 있어라는 그 가능성과 실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유명해지기도 하고 돈도 많이 번 사람들이 우리 눈앞에 이제 하나씩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유튜브를 보는 시각이 점점 바뀌고 있죠. 근데 그 철학이 여기였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유튜브를 통해 새로운 목소리를, 그러니까 유튜브는 미디어니까 목소리를 낼 뿐 아니라 수익을 창출하고 생계를 책임질 수 있을 정도의 돈을 벌 수 있게 그러한 바탕을 마련해주고 있는 유일한 매체가 유튜브다. 저는 이게 아마 유튜브의 핵심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전에는 우리 블로그도 많이 했었었고 많은 다양한 어떤 플랫폼을 이용해가지고 글도 많이 쓰고 뭐 페이스북이나 인스타나 뭐 이런 것들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제 점점 아마도 영상 쪽으로 유튜브 쪽으로 다 몰려오겠구나 이런 생각들이 들었었고 이런 것들이 바탕이 돼서 만들어 놓고 바꾸고 있는 세계는 사실은 미디어들이 갖고 있었던 어떤 독점력들 막 방송하면은 방송의 어떤 그런 독점 권력, 그런 뭘 내보낼 거냐, 누구를 주인공으로 할 거냐, 뭐 어떤 뉴스를 내보낼 거냐, 이러한 것들에서 발생하는 모든 이제 독점화되어 있었던 권력들이
그건 여전히 그쪽 세계에서는 여전히 뭐 편집장이 뭐 사주가 뭐 이런 사람들이 여전히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고 하면 유튜브의 세계에서는 전혀 딴판인 거죠. 내가 영상을 열심히 만들고 사람들이 좋아하고 관심 있을 만한 것들을 많이 만들어서 내가 영향력을 갖게 되면,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달라진다 라는 것들을 실제로 증명해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해외 사례들이니까 저는 잘 알지 못하는 이제 스타급들의 유튜버들이 굉장히 많이 언급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탄생할 수 있게 이걸 해서 내가 먹고 살 수 있어, 다른 직업 취미 활동으로 뭐 그냥 하는 것들이 아니라 이걸 해서 내가 돈도 벌 수 있다면 하면서 사회적인 어떤 유튜버에 대한, 크리에이터에 대한 어떤 인식과 사회적 지위 자체가 점점 올라가고 있는 그런 바탕을 이러한 철학에서 바꿔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소수자 편견, 뭐 목소리가 잘 들리지 않았던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인식의 변화, 이런 것들도 이제 많이 바꿔내고 있는데, 여기서 너드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이제 굳이 너드란 단어를 쓴 이유는 존과 행크가 새로 정립하고자 하는 정체성이 그것이기 때문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들이 말하는 너드는 사회성이 떨어져 인간관계에 어려움을 느끼기 때문에 온라인에서만 활동하는 사람을 가르치는 단어가 아니라고 해요. 우리는 보통 이렇게 이제 너드가 생소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이제 많이 이렇게 뭐 니트 너드 뭐 이런 사람들 이렇게 할 때 뭔가 사회 부적응자 뭐 이런 식으로 안 좋은 쪽으로 많이 얘기를 했었는데, 여기서는 처음 만나는 이들에게도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떳떳하게 밝히고 추종자가 따를 정도로 자신의 열정에 충실한 사람이다 라고 정의를 내려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점점 많아져서 되게 재미있었었고, 그리고 이제 젊은 사람들에 대한 어떤 편견들에 대해서도 이제 이야기들을 해요. 젊은 사람들은 쓸데없는 것에만 관심을 갖고 자신 이외의 세계에는 조금도 신경 쓰지 않는다는 말을 지겹도록 들으셨을 겁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밀레니얼 세대를 수동적인 게으름뱅이가 아니라 주도적인 참여자로 보는 그런 관점들이 있는데, 애초에 유튜브로 적으로 옮긴 이유하고도 이제 맞닿아 있다고 해요. 이 플랫폼에 대해 알아갈수록 사람들이 내가 상상했던 것과는 상당히 다른 방식으로 유튜브를 접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해요. 처음에는 저랑 되게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처음 나는 유튜브를 TV와 비슷하면서도 더 정신사나운 매체 정도로 생각했다고 합니다. 고양이와 강아지, 뭐 실수 영상, 유행하는 춤 등 간식을 먹으며 대충 흘려보는 짧은 영상들의 모음이 전부라고 봤다. 어쩌면 많은 사람이 아직도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다. 유튜브는 크리에이터들이 팬들과 깊고 넓은 유대관계를 형성하는 곳이다. 이 팬들은 내가 스캔들 에피소드를 보는 것처럼 잠시 머리를 식힐 만한 영상을 찾아 헤매는 것이 아니라 강한 소속감을 찾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도 있고요. 이런 사례도 나와요. 동성애자인 친구의 이야기들을 하면서 유튜브에서 커밍아웃에 대해 검색하면 수만 개의 동영상이 나올 거예요. 자신이 이제 하나의 사례를 들면서 얘기하는데, 자신이 공감할 수 있는 목소리를 내는 사람을 선택하면 됩니다. 누군가 게이라는 사실을 사람들이 수용하는 과정이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빨라졌다고 해요. 이 모든 과정이 점점 더 빨라지고 있고, 이처럼 사람들이 자신의 진짜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한 데에는 유튜브와 인터넷의 역할이 컸다고 생각해요. 뭐 이런 이야기들도 나옵니다. 이 이야기를 했던 친구는 이제 타일러라는 친구인데,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타일러는 자신의 영향력을 발휘해서 세상의 문턱을 낮추는데 기여를 하고 있다고 해요. 이 친구는 이제 대학교 때 유튜브에서 어떤 학생이 제게 메시지를 보냈는데, 죽고 싶을 때마다 제 비디오를 본다는 내용이었어요. 메시지를 읽고는 뭐라고 답해야 하지?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하지? 고민이 됐어요. 당시만 해도 제게 사회적 책임이 있다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솔직하고 당당하게 인터넷에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는 일이 어떤 영향력을 발휘할 거라는 인식조차 없었어요. 그런데 그 메시지를 받고 나서는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그 학생은 용기를 내게 말했지만 죽음을 생각하면서도 아무에게도 속내를 털어놓지 못하는 사람들이 분명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유가 뭐든요.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비영리 단체를 찾다가 프로젝트 포 썸이라는 그런 프로젝트에 들어가서 이제 동성애자를 위한 뭐 비영리 단체 이런 곳들에서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해서 그런 인식 변화와 이제 지원 이런 것들을 하게 된 이야기들도 많은 것 같고, 이러한 이제 크리에이터들은 이제 자신의 채널을 사회 변화의 도구로 활용한 그런
이제 유튜버의 물결에 합류했다라는 그런 이제 사례들을 줄줄줄 끝도 없이 막 그 언급을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사회과학 뭐 이쪽 정치학 뭐 이런 것들 이제 공부하면서 이제 뭔가 이제 사회에 맞득치 않은 이야기, 의견들, 노라고 사람들이 다 저쪽 방향을 가고 있을 때 아니야 그쪽 아니야 라고 이야기할 때는 정말 커다란 그 용기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버지니아 주립대학에서 진행된 Q&A 코너는 어느 틈엔가 학생들에게 조언을 주는 시간으로 바뀌었다. 좀 아까 그 타일러 얘기예요. 타일러는 나이에 걸맞지 않게 현명한 답변을 해주고 있다 하면서 몇 가지 이제 Q&A 이야기를 해주는데 질문이 이거예요. 대학을 졸업하고 진짜 사회로 나가는 사람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했더니 타일러가 별다른 계획이 없어도 괜찮아요. 지금 이 순간을 즐기세요. 다시는 없을 소중한 시간이니까요. 이거 굉장히 많은 자기계발서나 이런 소확행 뭐 이런 물결들이 올해 굉장히 큰 키워드로 자리를 잡았었는데 그런 얘기를 이제 어린 친구들이 막 해요. 멋지죠? 그리고 커밍아웃을 하는 사람들에게 괜찮아질 거란 말 말고 해주고 싶은 조언이 있나요? 이런 얘기를 하니까 서두를 필요 없으니 천천히 하세요. 커밍아웃을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인 사람들도 있어요. 안전망도 없고 도움을 받을 만한 시스템이 전혀 없는 처지에 있는 사람들 말이죠. 언제든 밝혀야겠다고 생각한다는 것만으로도 커밍아웃을 한다는 두려움을 이미 반쯤 이겨낸 거나 다름없죠. 솔직히 털어놓고 나면 당신의 행복을 빌어주며 안아줄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이런 이야기들도 있어요. 밖에도 뭐 유튜브는 이제 뭐 인종, 뭐 여성, 뭐 이런 여러 가지 편견들에 대한 문제들을 언급하기도 하는데 사례들이 너무 멋있어서 깜짝깜짝 놀라요. 그래서 이 책에서 이제 다루고 있는 10몇 개의 주제죠. 12개, 14가지. 아니다.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 그 13가지 챕터들을 쭉 따라 읽다가 보면 세상이 바뀌고 있구나. 정말 혁명이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미디어 혁명이고 일상의 혁명이구나.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게 해주는 책이어서 읽는 내내 너무 짜릿하고 찌릿찌릿하고 즐거웠던 책입니다. 같은 책을 또 다르게 읽는 그런 맛들이 있다는 것도 이제 김혜연 TV에서 이제 북드라마 보면서 또 느끼기도 했고요. 역시 책은 읽은 사람에게만 반응하는 물건이구나. 그렇지 않다면 뭐 폐지잖아요. 읽지 않은 책이라는 것은 읽혔을 때 사람마다 받아들이는 방식도 달라지고 의미도 뭐 이런 것들도 다 달라져서 책을 읽은 이야기들을 이렇게 정리해서 공유하고 나눌 수 있다는 것도 참 즐거운 일이구나 뭐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김혜연 TV 북드라마 미션북 완료했습니다. 이 책은 올해 아주 짜릿하게 잘 읽은 책으로 기록될 것 같아요. 안녕.